하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균입니다. 카페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질문을 보고 내가 느낀 바로는 평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평균은 크게 이 네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산술평균, 가정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산술평균이죠. 일반적으로 평균하면은 산술평균을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평균을 쓰고 그 다음에 조합평균 이렇게 주로 쓰는데 NC에서 시험이든 그리고 그 적성 문제에서든 기하평균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빼겠습니다. 가정평균하고 조합평균 사이에서 그 출제 비중 그리고 활용도는 가정평균이 더 많습니다. 조합평균은 속도에 대한 얘기에 그 문제 관련돼서 출제되기도 하죠. 자, 산술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산 방식 그리고 평균값을 찾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공식도 역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NCS 문제든 적성형 문제든 이와 같은 평균값을 찾는 것은 출제되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공식의 활용입니다. A, B 두 개가 있는데 자, 합은 평균 곱하기 자료수이고 자료수는 합을 평균으로 나눈 것이다. 평균 공식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이 공식을 활용하는 힘이 약해 보여요. 자, 지금 소희의 키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린이 백과입니다. 평균을 알고 있다 하면 빠진 항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소희 키를 알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평균은 145랍니다. 그러면 이 풀이 방식대로 모르는 값을 x로 두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46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린이 대상 문제풀이이고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만의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균이 145다. 그러면 자, 동일하고 한수는 7이죠. 플러스 7입니다. 선화는 플러스 5, 준배는 플러스 1이죠. 해서는 마이너스 6입니다. 상지는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끼리 더하면은 마이너스 14, 플러스끼리 더하면은 얼마죠? 13이죠. 그러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위는 145에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비교해서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침 NCS 예시 문제가 이 문제 원리와 같은 풀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걸쳐서 평균 90점을 받아야 한답니다. 3번 시험을 봤는데 평균 89점이랍니다. 마지막 시험 4번째에서는 몇 점 받아야 하나, 최소 몇 점 받아야 하나 묻고 있는데, 자, 원래 공식대로 하면은 4분의, 자, 89 곱하기 3 플러스 모르는 x는 90이어야 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지금까지 3번 시험을 치렀는데 89점이랍니다. 평균, 원하는 평균 90에서 89점 3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시험에서는 이 부족분을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90에다가 3점을 더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3점.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개념적 사고죠. 자, 역시 어린이 백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평균보다 낮은 사람 누구일까? 전체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계산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할 거냐? 시간이 없죠. 여기서 이제 가평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가평균은 내가 임의로 잡는 평균인데 어쨌든 간에 이론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가평균을 잡는 가장 좋은
들이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론은 범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그래서 최대값을 찾고 최소값을 찾고 계산하면은 얼마죠? 16이죠. 26이죠. 그러면 자, 최대값과 최소값. 그래서 측정 대상자는 두 개이기 때문에 2를 하면 13이죠. 13에다가 27을 더해주면 40이죠.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고, 이와 같은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평균은 대개 범위 개념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이번 코렐레이션 문제죠.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평균 기록을 묻고 있습니다. 밑에 진술, 이것이 판단 기준이죠. 자, 공식을 만들면 C팀의 평균은 A팀보다 3초 길다. 공식 만들고 D팀의 평균은 B팀보다 평균보다 2초 짧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C팀의 평균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으니까 계산하니까 짝수가 아니라 홀수입니다. 이것은 범위로 계산 못합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52, 최소값이 36. 계산하면은 얼마죠? 16이죠. 그래서 이것은 짝수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됩니다. 1하면 8이죠. 결국은 36에서 8을 더하거나 52에서 8을 빼주면 되죠. 44가 나옵니다. 자, D의 평균은 44가 나오고 C의 평균은 계산하면은 45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42가 될 것이고 B는 46이겠죠. 계산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 가지고 쭉쭉쭉 계산하면 됩니다. A, B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48과 38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합해서 나누기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끝자리 더하면 6이죠. 나누기 1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자리는 3이 되겠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행식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자, 발문을 보면 독서 실태와 평균 독서량 조사, 도서를 연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남자, 여성 1인당 연간 독서량은 자, 1인당 이게 평균을 뜻하죠. 1인당이 평균을 뜻합니다. 이거 표시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 1 제목 단위 확인하고 표 2 제목 단위 확인하고 자, 표 1에서 0권 읽은 사람을 제외하라는 겁니다. 밑에 부연 설명에서도 독서자는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고 자, 그러면 전체 독서량은 얼마일까? 앞에서 우리 공식에서 합은 어쨌든 간에 평균 곱하기 관측자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곱이 전체 독서량이 된다는 얘기죠. 4040, 4950 전체 독서량입니다. 자, 표 1에서 비율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n의 수 505 그리고 495 또 독서량 수 4040, 4950 전체를 뜻하겠죠. 이 발문에서 묻는 것에 따라 이와 같은 23.2를 제외한 23.4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은 505의 몇 퍼센트, 4040의 몇 퍼센트가 되겠죠. 그러면 자, 사람 수를 가지고 계산한다면 9.5 곱하기 505, 19.6 곱하기 505 각각 구간을 다 곱해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이거 언제 계산합니까? 실제 계산하면은 자 388이 나오고 379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독서량을 얹으면 되겠죠. 1인당 독서량이기 때문에 4040 얹고 여기에 4950을 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계산하면 10건 그리고 13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은 찾을 수 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찾느냐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평균의 성질을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평균은 이 평균값은 전체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각 구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어느 한 군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각각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읽지 않은 사람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합에다가 0.768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8이 되겠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성도 역시 0.766에 얼마를 곱하면 10이 되겠냐,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죠. 어림셈을 해도 10건이고 어림셈에도 13건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식 방법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신에 이와 같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쉽죠. 그래서 개념적 사고입니다. 자, 4번 피셋 문제인데 여기서도 평균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개념 가지고 이 데이터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이 공식 두 개를 만들었고 여기서도 이 공식 두 개를 만들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공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식을 한번 만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원리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쌤은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는 겁니다.